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경륜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리비 연체후실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소액심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이어서 지급명령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설명을 좀 짧게 해서 여러분께 머리에 들어가게 자료는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소송제도는 말 그대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민사사건이고,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건이죠. 계약에 의해서 금액은 소액은 말 그대로 3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해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할 때 소액 소송 제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급 명령을 신청해도 되는데 소액과 지급 명령이 약간 서로 장단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소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빠르게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를 비교하면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해서 답변서를 제출받고 변론을까지 6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소액소송은 접수해서 바로 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정하고 만약에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이는 소송을 취한 걸로 간주합니다. 재판 후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의 신청은 피고인은 2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액심판 서류 준비 소장 작성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실제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돼 있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접수처, 소액심판 법원 접수 방법은 접수처는 관할 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나 그러니까 지원이 단독 판사가 관할하나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이거 뭐 길게 읽을 필요는 없고 결론은 뭐냐면 소액심판은 그러니까 지급명령은 그 피고인의 주소지, 피고인하고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소액심판은 그 원고, 고소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관할 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소장 관련해서는 여기 링크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좀 열어는 놨어요. 이렇게 여기 그 나홀로 소송으로 들어가서 소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소장을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건의 유형은 대여금 이렇게 선택하고 소장 작성하게 하면 그 소장에 대한 여기 보면 서식 작성하고 서식 모음인데 요일로 들어가서 기존 했던 분들의 자료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 돼요. 얘는 링크는 아까 요거 사이트 소장 요거로 링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든지 소송이니까 그 도장을 찍는 거와 똑같이 공인인증서나 본인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우고 이거를 길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니까 이런 영상이 있었다는 것만 일단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제가 스크랩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피고의 인적사항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여 소장에 기재해야 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액심판 청구 소송의 소장을 피고의 인적사항을 공란으로 얘를 비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피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본 정보, 휴대전화나 계좌번호,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해서 사실조회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장과 같이 제출하시고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공란으로 작성한 피고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하시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간다는 거. 그 사람 인적사항을 다 알 필요는 없고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나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라도 쓰시면 됩니다. 그걸 해서 소장을 하기 전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한 다음 그걸 받아서 확보한 후에 표시정정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아직 소액심판 소송 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소가 소송에서 내가 정한 가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0.005 이게 인지값이고요. 소송 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범위 안으면 요렇게 5,000원 합산해서 여기 이율이 달라요. 요걸로 곱해서 인지를 합니다.
요거는 실제 소송할 때 쓰시면 되고요. 얘는 스킵하기입니다. 설명을 스킵할게요. 그 다음 거 송달료. 송달료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한 6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송달료, 우편료 같은 경우죠. 1회분에 5,200원 곱하기 6이나 뭐 이렇게 8이나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인지 때는 여기 전자소송 똑같이 아까 들어가서 소장을 작성하면 거기에 클릭하면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어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민사서류 소장 해서 사건명 내가 빌려준 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사건명은 문서 작성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 그리고 재산권상 청구다. 그다음에 금액은 요거 소가는 내가 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러면 소가는 요거 산정 안내에 대해서 읽어보신 다음에 이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민사, 청구 취직, 금전 청구 일반 이거는 그 작성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뭐 비율로 계산하라, 뭐뭐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번엔 지급 명령입니다. 아까하고 다르게 걔는 소송이지만 얘는 지급 명령이에요. 말 그대로 소송보다는 한 단계 낫죠. 자, 보면 금전 재산 실제는 관리사무소 요걸 하기가 더 쉬워요. 이게 더 편하다. 금전 재산 유가 증거 등 일정한 금액 수치의 금전적 가치의 지급. 우리는 관리비죠. 목적을 법원이 채무자에게 집행 권한을 강제 절차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절차고 이걸 또라는 말로 해서 독촉 절차라고도 해요.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바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가 이제 부담스럽다. 위에 있었던 소액 심판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지급 명령의 효력 자체가 소송의 모든 효력을 대체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소송이 더 강제 사항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의 심리만으로 지급 명령서가 발송되므로 간편하죠. 그리고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 신속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판결이 안 하잖아요. 그죠? 서류만 갖고 바로 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경우도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소액심판도 똑같이 해요. 2주일이에요. 그죠? 이의신청으로 독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또 다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다시 참고로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2억 이하는 단독사건, 2억을 초과하면 합의사건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말을 빨리 하려니까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정이 바빠서 일단 이렇게 채무금액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급명령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 제출하는데 단 얘는 문제가 뭐냐면 그 내가 피해자죠. 피고 고소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관할하는 법률기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주소지, 채무자의 근무지,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지급명령. 근데 관리사무소는 어차피 입주자가 우리 관할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다음 지급명령을 하면 얘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사합니다. 채무자의 지급명령 송달하죠. 2주 이내 이의신청 없으면 얘 그대로 확정이고요. 강제 집행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거진 2주 이내 이의신청해. 근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다시 일반 소송으로 가서 다시 비용을 추납해야 돼요. 그리고 판결한 다음에 강제 집행. 근데 관리사무소는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되고 소액심판은 안 가도 되고 지급명령 해도 거의 이쪽에서 끝나니까 괜찮습니다. 인지세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서 송달료 계산 기능을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시문 지급명령 신청서는 이제 문장의 구조가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을 설득력 있게 써야 돼요. 청구 취지 같은 경우는 요걸 말하는 거죠. 지우고 좀 빨간색으로 할까요? 청구 취지는 요거죠. 요거.
청구 취지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청구 금액을 기재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합당한 금액이 있잖아요. 규약에 있어서 그 합당한 판단이 될수록 긍정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구 원인과 잘 조합해서 타당한 금액을 쓰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민사소송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절차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는 소액심판으로 가는 게 그나마 낫겠죠. 이렇게 돼서 소액심판을 진행할 때 요 중요한 거는 서면 심사를 거치게 돼서 지급명령 송달이 돼요. 그럼 이제 지급명령 송달될 때 우리한테도 자료가 오고 상대 채무자한테도 이 내용 지급명령 신청서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은 절차가 간소해서 빠르게 우리는 지급명령에 대한 것을 저 사람한테 보내줄 수 있고 이 사람은 지급명령을 빨리 받겠죠. 근데 이런 절차 간편한 방법의 비용 같은 경우도 나중에 따로 계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제가 뭐 어렵고 송달료는 2016년부터 1인당 6회분이 적용돼서 예를 들면 6회분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거 제가 그냥 할래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어요. 아까 얼핏 봤던 거라. 자, 그러면 지급령 신청서 예시를 보면 여기 보면 우선 신청서에는 요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채권자 정보. 그죠? 누구요? 입주자 대표 회의죠. 그 다음에 송달 장소. 우리한테 이제 받아준. 근데 요거 송달 장소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 하는 거는 이쪽으로 보내달라는 얘기고요. 채무자의 정보. 여기 주민번호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니까 주민번호 쓰실 때 뒷자리는 다 열리면 안 돼요. 요거 별표 조심하세요. 요거 아스타. 그리고 여기는 그 체납관리비 독촉의 청구금액. 요거.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이 사람이 뭐 연체를 언제까지 해갖고 몇 개월이고 이게 관리사무소 규약은 있는데 안 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이래서 이렇게 납부를 안 해서 우리가 이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요 내용은 자세한 거는 엑셀 파일을 그냥 제가 친 거를 올려드릴게요. 그냥 본인들이 편하게 좀 편집해서 하시면 돼요. 기본 세팅은 그걸로. 첨부 서류는 입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쫙 쓰는 건데 대부분 아파트는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채권자,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죠? 아파트 관리 규약, 당아파트 관리 관련 조항, 도촉 발송했다써 우리가 그 내용증을 우체국에 발송했었다. 체납관리비 미납내역 사본, 위임장 이거를 할 때 관리사무소장에 가니까 위임장. 그리고 나는 이 아파트 소장이라는 걸 임명장으로 증거를 보여줘야겠죠. 그 날짜 쓰고 채권자, 대표자, 대리인, 소장 이름, 그 다음에 그 해당 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참고로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요거 그냥 제가 넣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돈을 요거는 그 뭐지 손해배상 돈에 대해서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내용은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가 그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이 있었다. 치료비를 나는 이거를 받아야겠다. 이런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제가 한번 캡처해봤어요. 원래 찾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관련된 거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뭐 이런 거 대여금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최대한 20분 안 넘게 하려고 말을 좀 너무 빨리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그 연체 세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좀 살면서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법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바운드에서 법을 집행 안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알아두면 손해날 게 없어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 토팬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